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정부 조달 계약에 있어서 어떤 불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한다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부정당 제재 처분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 부정당 제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요. 네. 제재 사유도 여러 가지로 두고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제재 사유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부정 부당 행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군납으로 예. 햄버거 패티를 이렇게 납품하는 예.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예.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계약 특수 조건이 작성이 되고 세부적으로 햄버거 패티에는 뭐 소고기는 몇 프로, 뭐 돼지고기는 몇 프로, 닭고기는 몇 프로, 야채는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진 그 기준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그 비율을 이제 바꿔서 패티를 제작해서 납품을 한 게 드러난 거죠.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계약 불이행, 낙찰을 받고 계약이 체결을 해야 되는데 낙찰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 이행을 못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예. 그다음에 뭐 입찰 담합, 예. 뭐 예정 가격 같은 거 서로 그렇죠. 담합해가지고 미리 정해서 누군가 특정 단체 또는 기업에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 미리 이제 가격을 담합하는 거 그런 예. 행위. 그다음에 이제 원가 부정, 원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원가 계산을 하면서 재료비를 좀 부풀린다든지 노무비를 조금 부풀려서 원가가 원래는 예를 들어 100원이면 될 것을 1,000원으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허위 자료를 작성해서 뭐 제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뇌물 제공, 계약 담당 공무원한테 뇌물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뭐 이익을 취한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 처분 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제재 처분이 있게 되면 그렇죠. 계약 체결을 또 할 수가 없는 제한이 있고 그 제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하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계약 체결이 안 될 걸 아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방산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던 업체라고 한다면 방산물차 지정도 취소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이 1개월부터 2년 사이까지로 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대 2년까지 국가계약에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나 방산 분야에 대한 뭐 물자를 납품하고 이런 업을 주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면 되게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제재 처분을 입기 전에 이게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렇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제재 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가 뭐 집행정지 그렇죠. 예, 이런 걸 통해서 그 제재 처분의 효과를 중지시켜 놓을 일단 수가 있기 중지시키고. 때문에 제재 처분이 있고 나서 또 이제 중요하게 체결해야 할 계약이 있다거나 하면 일단 제재 처분을 중지시켜 놓고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밀어놓고 그렇죠. 이후에 체결될 계약은 체결을 하고 예. 이런 어떤 법적인 예.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이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은 어쨌든 업체에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잖아요. 뭐 계약심의위원회 그렇죠. 등을 열어서 예. 이게 제재를 하는 게 정당한 건지 업체의 항변에 대해서 또 듣는 기회를 주기 기회 때문에 제재 처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게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소송을 가면 이미 너무 피해가 커요. 로펌하고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같이 가서 설명하는 게 또는 또 같이 가기 전에 정말 의견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그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일정 부분 업체의 과실이 인정이 되고 제재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얼마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도 또 많이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재 처분을 할 때. 예. 그래서 뭐 2분의 1까지 감경을 해주고 뭐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성실성에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를 해서 그 제재 처분이 있기 전에 자료가 제공이 되면 예를 들어 뭐 1년 받을 걸 2분의 1 감경해서 6개월 처분을 그렇죠. 받는다. 이런 부분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 단계부터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어떤 법적 조력을 받으면 제재 처분이라는 어떤 불이익적 처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 단계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절차마다 어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백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